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양시장 밀리다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견조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 속에 2% 가까운 상승세로 816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했지만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종목들 상승률 어땠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중에서 상승률 탑5 골라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추천 종목들 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나이백. 최고가 기준 9.28%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디지캡, 매수가 6,140원 기준 상승률 9.77%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9월 5일 언급해 주신 히림, 10.46%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OCI 홀딩스, 최고가 기준 21.61%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줌인터넷, 상승률 22.26% 달성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계용 윤활유 생산과 PS 가소제로 사용하는 고급 특수유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유가 관련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정유 관련주 조금은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 무엇인지 얼른 공개해 주시고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전망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짚어주신 종목들 리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엄청 많으시네요. 네. 명절이 많이 드셨는지 잘 드신 거를 지금 저한테 토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 바로 양자 암호 그리고 통신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어떤 유명한 종목들이 있었죠. 테마성을 띠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바로 전기차 충전이었죠.
충전과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오전장을 조금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면 전기차 충전에서 로봇 관련주로 조금 수급이 다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태양광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효용성이 발휘되기는 어렵지만 땅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그만큼 있는 지역에서는 전기를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급하는 양보다 지금 현재는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양자 암호화 통신과 관련된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미국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 그리고 그로 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로봇 관련주는 자 어땠습니까? 추석 전에 상장된 기업들의 횡보와 그리고 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에 오늘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았을 때 조금 다른 점. 충분히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받쳐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거리입니다. 그 받쳐지고 있는 이 흐름이 그리고 오늘 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수요일 아니었고요. 목요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도 상승하지 못하면 다음 주도 월요일이 휴무기 때문에 화수 목금 중에 화요일까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번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수목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다음 주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요일 시장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고. 그런데 안 좋은 그 금요일 시장에 오전부터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상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주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발표 성명과도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차근차근 종목들을 매집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까지는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유. 대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들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 겁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들을 언제까지 보느냐?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까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에 바닥에서 매집한 종목들은 11월 중순 혹은 11월 말에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겠고요. 11월 중순에 진입하는 종목들은 산타 랠리까지 12월 28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추석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테마들에서는 아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정 횡보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을 판매하는 시기가 벌써부터 이들에게는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2차 전지 투자자들 언제부터 매수했겠습니까? 바로 올해 초부터 아니면 작년 말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매수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투자 자금의 수익금이 꽤나 달달하게 쌓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 자금들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주식을 현금화해 놔야겠죠. 그런데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주었더라면 반대 매매가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반대 매매가. 그런데 반대 매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고점에서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 매매가 나왔으면 고점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었겠지만 역으로 행복회로를 굴려보죠. 우리는 바닥에서 샀으니 고점 매물대가 되기 전에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토르기법이 포착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토르기법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메가토르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수요일날 목요일날 포착된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이 매매 적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에 대한 리뷰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히림입니다. 히림은 9월 4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5일 날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리고 네옴시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건설 관련 설계, 허가, 준공에 대한 대행을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분석, 설계, 감리 등의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업체가 아니죠.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델 자체가 건설사들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건설의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히림은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는 거.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이달 예정인 한국경제인협의회의 사우디 방문이 있죠. 그런데 이 방문이 어떤 식으로 히림에게 추가적인 요소에 작용이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이재용 회장이 사우디에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큰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우디에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옴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안들이 있는데 그 사업안에 대한 두각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 두각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가가 요동치면서 11월 중순 말까지도 이어지는 랠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텐데 그 랠리를 같이 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히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수익이 안 났습니다. 9월달 시장 너무나 안 좋았던 거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히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히림은 지금부터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분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검은색 저항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주가가 반등세로 이어질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히림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이냐면 추석이 되기 직전에 주가가 하락할 때에 히림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주가가 하락했던 거에 대비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주가를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말이죠. 주가가 음봉으로 나올 때는 갭이 떴으니까 거래량이 충분히 터질만 했습니다만 갭이 떴을 때 고점을 돌파하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입니다. 갭이 뜬 날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는 그 고점을 돌파할 때에는 수급이 달라붙는다는 거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신규 진입 또한 가능한 종목이 바로 히림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61CNS인데 61CNS는 9월 25일 얼마 안 됐죠. 토르 신호가 포착됐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현대와 기아차가 전기차의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 거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 소부장주들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됐다는 거죠. 모바일 자동차 전장 부품의 IT용 커버 글라스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올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꿰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및 전기차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선정하고 M&A를 통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 왜입니까? 흑자로 전환됐을 때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61CNS에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입니다.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흑자로 전환된 이 시기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해 놓아야 다시 적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업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1CN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석 전에 악재가 있는 그 추석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토리기법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착이 된 이후에 추석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수요일 날 명절이 끝나고 큰 폭으로 내려앉았죠. 그런데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랫꼬리와 윗꼬리를 다는 목요일 날의 시장을 겪고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가장 큰 이슈거리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이미 전고점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 금요일 날 하락했으면 다음 주도 위험했겠지만 어려운 금요일 시장에 수급이 꽤나 붙으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건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장 상황이 너무나 기대된다. 지금부터는 하락한 만큼 상승할 가능성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락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 손절하고 차라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마차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6일 CNS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일 CNS는 시림과는 다르게 보유자의 영역의 구간에 있죠. 뭡니까? 상단 박스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이 아니라면 진입하기에는 매우 난해한 위치입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에도 진입하기 어려워져요. 왜? 이 박스권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량을 줄이는 음봉이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지 못하신다면 엄청 큰 폭의 하락을 맛보실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유정희 커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우리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석 특집에 이어서 추석 전에 받아가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우리 휴장이 이어져 있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도 공부해 보시려면 지금 꼭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시죠. 빗기둥과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드는 방법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수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 받으시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로켓 배송 종목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로켓 배송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유가 관련주도 있었지만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기업이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배당금이 한 주당 200원이고 시가 배당률이 약 5%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율보다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한 가지 상식. 배당이 너무 높으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선주들이 왜 배당이 높겠습니까? 우선주들 투자를 잘 안 하죠. 그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15% 이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한 가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 못하신 상황에서 야, 배당 되게 좋네 라고만 생각하시고 주가가 내려가도 우리 배당만 받아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동유화는 다릅니다. 배당도 괜찮으면서 주가의 상승분도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업이고, 자,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차트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차트로 봤을 때 한동훈 테마로 엮여 있을 때 한동훈 테마들의 주가가 갭을 띄운 이후에 상한가를 간 종목보다 음봉으로 큰 폭으로 내려앉은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재명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디딘 이후에 주가의 상승분이 더 컸다라는 거. 그 이유는 과거에 이미 한동훈 테마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과거 이력이 짧은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극동유화의 차트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의 차트를 왜 보셔야 하느냐? 원천적으로 극동유화는 유가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다른 관련주들, 정치 테마에 엮여있지 않은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극동유화가 투자하기에 괜찮다라는 메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만 하겠죠. 첫 번째 흥구석유입니다. 전고점이 11,600원인데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박스 하단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것은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긴 했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붙긴 했지만 결국엔 뭡니까? 투매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기가 와야만 흥구석유는 진입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 왜? 아직까지는 박스 구간이고 박스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지금 주가가 내려앉는다고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손절하고 차라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지금 매매하기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국석유는 어떨까요? 한국석유는 26,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흥구석유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돌파도 하지 못했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붙지 않은 상황에 해당 가격 구간에 물려 있는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핑크색 지지선까지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안 된단 말입니다. 한국석유는 흥구석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입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혹여나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에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뉴스가 나오든 그 뉴스의 실효성을 판단했을 때 만약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면 제가 노란톡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럼 중앙에너비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저점까지 깨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나니까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를 봤을 때 흥구석유가 제일 차트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 이유,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은 흥구석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흥구석유가 더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흥구석유도 매매하기 안 좋다라고 했는데 매매하기 안 좋은 건 맞으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흥구석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동유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극동유화.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미 바닥을 찍었는데 다른 차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흥구석유나 대한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에 있었지만 저점까지 내려왔었던 기간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기에 저점을 찍어놓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 오늘 어디입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떴을 때 제가 이때는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극동유화는 언제부터 사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종가부터입니다. 어제 종가 부근부터 이제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3,750원이 아니라 더 내려온 가격에서 매수를 추천했느냐? 여러분, 추석 악재가 끝나고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종목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추석이 끝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아무리 시장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게끔 시장을 일부러 빼고 있구나. 그런데 그 반대 매매가 나오는 끝자락이 어디인지는
지수와 주가가 상승하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인데 저는 어제부터 예견을 한 겁니다. 왜? 오늘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은 기본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급하게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분할 매수 2.5% 진입했습니다. 보통 메가토르 기법은 보유 비중의 5%를 진입하죠. 그런데 2.5%만 진입한 이유는 오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거기에서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해보기 위해서였지만 결국에 어제 진입한 가격보다 조금 높지만 높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 말은 즉 무엇이냐? 다음 주 화요일 시초가에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3,750원 아래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진입할 수가 있죠. 왜? 저는 3,750원 부근을 제 평균 단가로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3,750원보다 낮은 위치라면 언제든지 저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을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동유화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11월 중순에 대주주의 지분 매도 그리고 12월 산타 랠리까지도 극동유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중기적, 장기적인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성화인텍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동성화인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두 번째 선물 지금부터 만나보실 겁니다. 이 두 번째 선물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자료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HTS에 설정하셔서 캔들을 보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죠. 토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너무나 갖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얼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수식과 조건 검색식 동시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로켓 배송 종목 얼른 더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동성화인텍인데 동성화인텍은 조선업 관련주입니다. 조선업 기자재 관련주인데 조선업 기자재 관련주와 해운 관련주들은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죠. 다른데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건 바로 따뜻한 차가 아니라 해운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주식인이니까. 그 이유, 해운주들은 날씨가 차가워지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잠잠해질 때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파도와 태풍이 심하기 때문에 해운업에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잠잠해지는 가을, 겨울 그리고 초봄까지는 해운업들의 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운업들의 화랑이 되면서 같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조선업일 텐데 이 조선업은 이미 올해 초부터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경신되면서 우리에게 한번 큰 기쁨을 줬었고 조선 업황 자체가 지금 매우 괜찮은 상황에 있다는 거. 그리고 뭘 하는 기업이냐? LNG 운반선의 본행제 사업에 287척의 수주를 받았고요. 올해 예상 매출이 5,304억 원인데 작년 대비 1,000억 원 상승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닙니다. 2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누적 수주가 사상 최초로 1조 1,000억을 돌파했다. 1조를 경신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기업의 정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플랜카드를 답니다. 그죠? 1조 경신 축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당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금이 한 주당 350원인데 시가 배당률이 약 3%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업종 자체가 오래 걸리죠.
조선업이 어떻습니까? 배를 한 척 건조시키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죠.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보는 시야가 맞겠죠. 그래서 조선업의 배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관련주로는 한국카본, HSD 엔진, DK락, 세진중공업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보시고 그리고 동성화인텍을 왜 추천했는지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 아직까지 박스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박스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냐, 전고점이냐 아니면 전전 고점이냐라는 걸 봤을 때 전고점이 아니라 전전 고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카본은 어디에서 매수할 수 있느냐? 바닥 가격 구간입니다. 근데 이 바닥 가격 구간을 선을 하나를 그어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 조금 많이 누워 있긴 하지만 이 가격 구간에서 멈추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닥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추세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면 최소 20%의 수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맛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캔들을 차트에 그려보셨을 때 해당 선의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멈춰지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오늘 어땠습니까? 조선 업황이 좋았던 게 아니라 오늘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가가 반대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해서 상승한다면 우리의 기대 심리는 더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어디? 전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더 큰 폭의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돌파한다면 전고점은 우습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곳에 그려놨던 선은 안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로 긋느냐? 이렇게 긋겠죠. 더 가파르게. 가파르게 그어놓고 그 가파른 위치의 꼭대기를 보고자 할 겁니다. 그 가파른 위치의 꼭대기인데 16,200원을 넘는다면 한 번 더 위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지를 판단하고 전고점에서 진입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바닥에서 내려올 때 잡는 게 아니라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것 또한 매매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손절과 익절이죠. 언제 파느냐. 근데 그 언제 파느냐라는 건 여러분들께 추석 기획 특집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셔야 그 가격에 오지 못했을 때 혹은 그 가격을 돌파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야라는 계획을 세워 놓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맛있게 맛보실 수가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시고 하루하루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분만 지켜보신다면 덜덜 떨리실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러다가 하한가 가면 내 평균 단가보다 아래네.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엔 35% 이상 상승한 가격 구간까지 올라가야만 마음의 위안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실 거면 매매가 안 맞겠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시나리오를 세우셨을 때 그 시나리오가 안 맞는다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격에서 손절한다라는 원칙만 세워 놓으시면 충분히 한국카본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아닙니다만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이미 넘어갔죠. 최근에 넘어가고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카본은 언제 진입을 하느냐? 바로 검은색 저항선에서 진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잘 보시면 검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나 어디에서 깨졌습니까?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올 때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이 바로 검은색 저항선이었습니다.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와서 현재 위치가 이곳인데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어디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 HSD 엔진이라는 거고, 자, HSD 엔진은 그래서 조선업의 업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어야만 한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DK락은 어떻습니까? DK락은 안 좋아요. 14,350원을 찍은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넘지 못했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저점 8,390원까지 주가가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려갔을 때 전저점을 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잉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손절하는 물량이 터져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DK락의 그 터져 나오는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K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동성화인텍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 합격입니다. 어딥니까? 전고점을 넘어갔죠.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갔던 이력이 있고 주가가 내려앉고 검은색 저항선까지 이탈하고 내려왔지만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어떻게 됐죠? 내려오다가 멈췄죠.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두 단계 올라왔을 때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 빠진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매수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포착이 된 기업입니다. 수요일 날 포착이 됐을 때 제가 수요일 날은 포착이 됐으나 종가 베팅하지 마세요. 목요일 날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핑크색 지지선이 두 단계 올라오는 것에 대한 효과를 우리는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갭을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11,700원보다 조금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올라갈 때도 다시 한번 갭을 띄우면서 양봉을 만들었다는 건 이 종목은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를 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잡아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동성화인텍은 다음 주 화요일 시초가로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두 단계 올라와 주면서 한 가지 더 있죠.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화인텍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유정앵커님 얼굴 너무 못 보셨으니까 잠깐 보시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한번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동성화인텍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 화요일 시초가로도 진입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추천부터 장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부터 종목 추천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형님, 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업 뭡니까? 네이버가 아니라 바로 대형주. 왜? 주가가 낮아져 있는 위치에서 매수해놓고 언제든지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기업들. 이유가 뭡니까? 망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무너질 이유가 없으니까, 상장 폐지될 걱정 없으니까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기업, 바로 네이버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처럼 이번 주에 네이버를 추천하는 전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추천할 수 있느냐? 일단 네이버는 이러한 이슈가 있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들 다 7월, 8월, 9월 달에 들으셨어요. 그죠?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갑니다. 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니까. 클로바 X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뉴스들 보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관련주 셀바스 AI 많이 올라갔죠. 코난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종목 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고 마음 AI도 마찬가지.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올라간 거 말고 네이버 대형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셀바스 AI 이미 시세가 나오고 주가가 중단에 내려와 있죠. 중단에 내려와 있지만 뭡니까? 전고점이었던 가격 구간,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까지 아직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또 어떻습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죠. 해당 가격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턴어라운드 되기 위한 필요한 준비물은 뉴스입니다. 그러면 셀바스 AI와 코난 테크놀로지는 준비물 챙겨서 등교하면 그때 우리가 진입하기로 하고요. 자, 마음 AI는 어떻습니까? 포착이 될 때마다 시세는 나오는데 지금 이 하락 추세 너무나 이쁘죠? 이 추세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 쉬운 말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뭡니까? 죽은 고양이도 던지면 떨어지는 낙하하는 속도만큼 튀어오른다는 게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가의 위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뭡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 모든 종목들의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해당 종목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위로 상승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마음 AI에 설명하러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 AI에 대한 설명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바닥 저점이 15만 5천 원까지 만든 이후에 여기서 잘 보세요. 고점을 만들어 놨는데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는데 그 저항선을 살짝 올리는 움직임이 바로 나왔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클로버였죠. 클로버 X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는 매우 대형주들을 매수하기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석에 대한 악재가 있었고 그 추석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야, 멋있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추석 악재로.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어땠습니까? 추석 악재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대 매매를 꿰맸다라는 거. 그리고 목요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포착이 됐는데 해당 기업은 목요일 날 그냥 종가 베팅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유 18만 9,400원인데 네이버는 말이죠. 대형주잖아요. 주가를 내리고 싶어도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입해서 기다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인데 못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한 가격은 18만 9,400원인데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이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단일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도 1% 이상 상승이 아니면 진입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에 시초가에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 네이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매우 효자 같은 종목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도 볼 수 있느냐. 추석 악재로 내려온 이 20%의 하락분도 충분히 가볍게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할 이유가 없었는데 하락을 했다는 건 결국엔 박스권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이유 18만 600원이 최근 저점이었는데 제가 잡은 가격 얼마입니까? 18만 9,400원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이 조금 높아졌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점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대형주에서 20%의 수익 만들어낸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단기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단기간에 주가를 많이 내렸으니 그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뭡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AI 그리고 로봇,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까지 엮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전기차예요.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가 있음으로써 필요한 것들은 AI와 로봇이죠. 그런데 테슬라 차량 뭐로 만듭니까? 쇳덩이로 만들죠. 그러면 쇳덩이를 만들 때 그 쇳덩이를 움직이게 해주는 기판 회로는 결국 반도체일 거고, 그 쇳덩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I 시대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율주행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전기차의 대장격인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테슬라를 구매한 차주들은 자율주행 무상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 볼보나 복스웨건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레벨 4.5나 5를 만들게 되면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매월 금액을 지불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인용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어땠습니까? 결국엔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법에 대한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맞춰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봇과 AI, 반도체는 모두가 다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지금부터는 조금 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의 섹터가 연해질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시사했었던 건 바로 리사이클링 정책이에요. 리사이클링 정책이 나오면 만들어져 있는 2차 전지를 가공하는 것이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마찬가지 리사이클링 정책도 결국엔 전기차 관련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볼 때 AI에서 우뚝 솟을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셨을 때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각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모두가 다 각자적으로 AI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10년 전부터 진작에 AI를 만들기 위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박앤셀 구간에 들어오면 숨도 쉬지 말고 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 여러분들 매우 흡족하게 보셨을 텐데 오늘만 흡족하게 보실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괜찮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제 고민, 걱정 덜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는 수익금 모두 챙겨가시기 위해서 저와 함께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미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 마지막 선물 자료집 받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신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자료집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요. 수식, 조건 검색식, 자료집 이 세 가지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물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극동유화. 산업기계용 윤활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성화인텍,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올해 누적 수주 사상 최초 1조 1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생성형 AI 관련주로 클로바 X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